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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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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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Why me.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 인사들을 월요일 아침엔 유독 많이 해주세요. 그러게요. 0932 끝번호 쓰시는 분 어제 퇴근길에 달 봤어요. 예뻤어요. 엄청 크죠? 주말에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화진님은 식구들 도시락 싸느라 아침이 바쁘네요. 지금은 밀린 회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월요일 파이팅입니다. 아, 이렇게 새벽 시간이 굉장히 바쁘시군요. 네. 2929님은 보름이라 나물 해놨습니다 하셨는데 맛있겠네요. 2209님은 주말에 곤유부 엄청 기다렸어요. 주말에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토요일이라도 하셨는데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전 가능합니다. 예, 저는 전민기 팀장 어려워요? 저는 뉴스지만 녹음으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쁘다 이거죠? 주말엔 쉬어야죠. 에너지를 채워야 또 열심히 달리죠. 아, 그렇습니다. 전민기 팀장을 대체할 사람을 지금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현준 씨는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신문 뉴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들 많이 있고요. 거기에 시간 빈곤 분석 관련 소식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최근 이슈 전하겠습니다. 역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집사로 불리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네. 지금 하노이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 동선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동선이 추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중국 광저우에서 1박하고서 16일에 베트남에 도착해서 현지 답사에 나섰는데 베이징 하노이 직항 노선이 있는데 굳이 광저우에서 하룻밤을 보낸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경제 시찰 동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광저우에 깜짝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삼성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창선 부장이 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둘러봤기 때문이고요. 네. 김 위원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까지도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 부장은 이후 중국과 베트남 접경 지역인 랑선성 철길도 둘러봤는데 여기가 이제 철로 폭이 중국 철도하고 같은 곳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철도 방문 가능성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60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 헤드라인들 살펴보죠. 중앙일보는 김창선 하노이 답사 앞서 광저우 1박, 한국일보는 김정은 열차로 베트남행, 삼성전자 공장 방문 가능성이라고 헤드라인 정했습니다. 김창선 부장의 동선에 주목을 하면서 네.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미 실무진이 하노이에 다 도착을 해서 숙소 후보지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처 등을 논의할 의제 협상도 이번 주 중에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보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는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은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북미 양측이 비핵화 의제를 놓고 치열한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아닌 동결로 목표를 낮춰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모두가 바라는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헤드라인 정했습니다. 북미 실무진 하노이로 이번 주 회담 의제 결판. 동아일보는 트럼프 실험 원하지 않을 뿐 핵 동결로 목표 낮추나입니다. 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볼까요? 유아 키우는 40대 워킹맘 가장 시간에 쫓기며 산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이 시간 빈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40대 워킹맘이 가장 극심한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장시간의 업무 그리고 가사노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간 빈곤 그러니까 타임푸어라고도 많이 말하는데 일주일 동안 누리는 여가 시간이나 자유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한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민의 그 쉬는 시간을 평균을 내 가지고 이 중간값의 70%에 미달하는 사람을 시간 빈곤층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타임푸어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민기 팀장은 타임푸어인가요? 저도 타임푸어네요. 예. 조금 더 쉬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많이 하시는 일주일에 거죠? 50시간 쉬는 게 평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못 미치시는 분들은 이제 타임푸어라고 일주일에 보셔야죠. 50시간. 예, 70%면 35시간 정도니까요. 예. 아무튼 뭐 이게 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타임푸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좀 안타깝군요. 그렇습니다.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장관 전용 폴더에서 발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뭐 짧게 설명해 드리면 환경부가 전 정권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런 표적 감사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된 단서를 잡고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현 정권은 그동안 정보기관에 의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강하게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요. 과천시의원 황당 해명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이 지난해 사회적 경제 시스템하고 4차 산업혁명을 배우겠다면서 다녀온 캐나다 연수가 사실상 현지에 거주 중인 가족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이 보도 직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박상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는데 이 해명이 또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가족이 있는 곳에 연수를 갔냐라고 물었더니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몬트리올에 가 있어요. 왜 가 있을까요? 교육 때문에 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만 혜택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과천 시민한테 전체 주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성진 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몬트리올 지역 교육청 인사의 방안을 성사를 시켰다고 하면서 자신을 뽑아준 과천 시민들이 절대로 자신을 나무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댓글 보니까 굉장히 나무라고 있었고요. 지자체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 연수가 뭐 이것뿐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건 뭐 저뿐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북 예천 군의회 군의원들 그리고 최교일 의원의 또 미국 스트릿바 관련된 이 네. 추문들 그리고 지금 이 과천시 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캐나다 연수. 이 캐나다 현지에서 이 기사를 최초로 썼던 기자가 있습니다. 네. 제 친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보니까 현장에서도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지금 캐나다 연수의 문제를 못 느끼냐? 전혀 못 느끼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굉장히 궁금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니 그렇다면 계획부터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계획은 다르게 올려놓고 멀쩡하게 또 올렸죠. 왜 당당한데 그렇게 가냐는 거죠. 자, 다음 인터넷 뉴스 토픽 볼까요? 동전 던진 택시 승객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그 인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30대 승객과 다툼을 벌였었죠. 공개된 영상 속 음성 들어보니까 30대 남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합니다. 뭐 앞으로 가 하면서 이 XX야 막 하면서 욕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욕하지 마세요 했는데 마지막에 내릴 때 얼마냐고 물어봐서 4,200원입니다 했더니 동전으로 세는 소리 그러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이후에 택시기사가 의식 잃고 쓰러져서 숨졌고 유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 처벌을 청원을 올렸는데 이유가 신체 접촉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이 30대 승객을 석방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폭행 치사 혐의였는데 그냥 폭행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한 승객에게 폭행 치사가 아니라 폭행 혐의가 적용된 걸 인정할 수 없고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편하게 발 뻗고 잔다라는 걸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의 가족분들은 뭐 너무나 황망하겠죠. 그렇죠. 이거 저도 뭐 영상을 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꼭 물리적인 어떤 폭행이 있어야지만 폭행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이란 단어를 다른 곳에서 붙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이 쌓인 화를 좀 본인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곳에 푸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폐지 줍는 할머니가 뺑소니 교통사고 당한 일이 있죠? 예, 어제 새벽 부산에서 폐지 줍던 7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이고요. 아파트 입구에서 이 승용차를 보니까 차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택시하고 1차 충돌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달아나다가 800m 정도 더 가서 이 할머니를 또 추돌하게 되는데 이 사고로 폐지를 줍던 78살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 가해 운전자 42살 남성에 대해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가해자도 현재 부상 정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윤창호법 이후에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법으로 처벌하기 이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지도 우리 사회가 또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운전자 개인의 어떤 그 의식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술을 한 방울이라도 입에 접혔다가는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음주 여부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뺑소니를 할 수 있다는 그 의식 구조 자체가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